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어제 머니게임의 출연자 중에 한 명인 파이란 사람이 그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다가 엄청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사건이 있었잖아. 무려 실시간 시청자 수가 20만이 넘었었지. 아프리카 시청자 수.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든 게 있어가지고. 근데 좀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야. 그 어제 통화 녹취록 폭로한 영상이 하도 길다 보니 막 그거에 대해 정리하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. 왜냐면 나도 다 안 봤거든. 거의 마지막 30분 정도만 뭐 먹으면서 봤었나. 그리고 또 난 일단 머니게임도 안 봤으니까, 안 본 것도 있으니까 참 꼬라지가 웃기지. 머니게임을 안 봤는데, 아니다, 딱 1화만 봤는데, 근데 또 그거 통화 녹취록 폭로하는 거 보고 자빠졌으니. 아무튼 오늘 저녁 10시에 이거에 또 대응하는 그 논리왕 전기의 생방송이 있다고 하던데, 근데 이제는 뭐 내용보다는 과연 몇 명이나 와서 볼지 그게 더 궁금한 것 같아. 그리고 구독자 수가 또 얼마나 계속 늘어날지.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, 다름이 아니라 그 통화 녹취록. 나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라 통화 녹음이 안 되거든. 그래서 녹음하려면 따로 뭔 짓을 해야 돼. 근데 알다시피 갤럭시는 자동 녹음이 되잖아. 그래가지고 이거 갤럭시 하나 들여서 투폰을 써야 되나,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. 왜냐면 가끔 통화 녹음 할 일도 있긴 한데, 근데 아이폰이다 보니 막 녹음하려면 번거로운 게 있거든.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일을 할 때, 업무적으로 이럴 때는 진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게 자동 녹음이 되는 갤럭시의 필요성을 작년부터 강하게 느끼긴 했었는데, 근데 어제 파이의 통화 녹취록 폭로 사건을 보고서 약간 마음이 바뀐 것 같아. 왜냐면 일단 지금까지는 뭐 통화 녹취가 필요할 만한 일이 없었어. 물론 업무상으로 중요하다 싶은 통화는 녹음해 놓은 게 있지.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통화 녹음한 걸 꺼낼 일이 없었다고.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, 물론 살다 보면 개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. 근데 내가 좀 조심하고 무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정말 통화 녹취가 필요할 일이 진짜 있을까 싶었던 거야. 게다가 요즘은 또 카톡으로도 대화 많이 하니까 뭐 남잖아, 기록들이.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한 업무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최종적 절차는 계약서 같은 걸 통해야 될 텐데, 근데 통화 녹취가 필요할 정도로 그걸 뒤집어야 될 사건이 있었다면 그럼 뭔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소리기도 하거든. 그래가지고 진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인생을 산다면 그럼 정말 통화 녹취가 필요할 일이 있을까 싶었던 거지. 그 아이폰이 통화 녹음이 안 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불법이라 그런 거라며. 그럼 미국 사람들은 죄다 사기당하면서 사는 거냐고.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만 제대로 밟고 산다면 그럼 통화 녹음할 일이 진짜 없을 것 같기도 했던 거야. 물론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사기 범죄 1위를 기록한 이력이 있는 나라다 보니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 녹음이 되는 갤럭시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. 그래서 이게 참 씁쓸한 현실이란 거지. 근데 이번 파이 사건의 경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, 뭔가 쇼를 못해도 정말 못한다고 해야 되나? 아니, 폭로를 해도 일단 먼저 말로 한 다음에 그리고 시청자들이 뭐 증거 내놓으라 그러면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고, 근데 그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틈이 보이면 그럼 적당히 그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좀 녹취를 까야 되는 모습으로 가야 그게 가장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, 근데 어제 도대체 몇 시간 동안 통화 녹취를 들려준 거야. 그래가지고 어제 반응이 다들 좀 물음표만 가득한 느낌이었잖아. 아니면 자살 꼴른다 그러고. 게다가 상대방 동의도 없이 무작정 통화 녹음을 까는 바람에 나는 뭐 적어도 상대방한테는 이거 깐다고 물어볼 줄 알았어.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머니게임 시작하기 전에 그 카광이랑 이여름이 폭로한 거 시즌2랑 다름이 없잖아. 이렇게 나는 싸지를 테니 니들은 뭐 똥물리에 마냥 알아서 먹어봐라 형식으로 까버리면 이거 진짜 쇼를 못해도 너무 못하는 거라고. 뭐 일반인이라면 그래도 상관없어. 예컨대 이번에 대도서관 편집자 폭로 사건, 이것도 폭로 방법이 글러먹은 거거든. 근데 일반인이잖아. 그래서 반대로 대도서관이 해명쇼를 프로페셔널하게 잘했지. 근데 나도 편집 일 했었잖아.
나도 약간 흥미로운 얘기를 할 만한 게 있거든.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. 나의 때는 따로 있지. 무엇보다 또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니라서 어쩌면 뭐 때가 없을 수도 있는데, 하지만 타이밍이 잘 맞으면 정말 큰 스노우볼이 될 수도 있다고.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고 이거. 아무튼 근데 파이란 사람은 아프리카 BJ 생활도 오래 한 것 같고, 그리고 각종 합방이나 이런저런 프로젝트도 꽤 진행한 것 같은데, 근데 이번 폭로쇼를 왜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한 건지 그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. 물론 또 아직은 몰라. 어쩌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어서 다시 뒤집힐 수도 있겠지. 그래가지고 계속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, 근데 어제 얘기했던 거 마냥 아 진짜 한예슬 사건이랑 비교하면 이거 진짜 족밥 사건인데, 근데 다들 이렇게 호들갑이구나 싶더라고. 물론 나도. 그래가지고 과연 이따 10시에 논리왕전기 생방송에는 몇 명이나 볼지. 20만 명도 넘겠지. 아무튼 그래가지고 역시 갤럭시가 있긴 해야겠지. 업무적으로는. 아 진짜 씁쓸한 나라인 것 같아.